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합격자가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법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번을 함께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자소서 중에 2번 항목은 인성문항입니다. 인성문항이니만큼 분량도 길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험을 1개에서 2개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을 요하는 문항입니다. 우리가 대학 생활 혹은 회사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성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을 선별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떠한 인성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제 2023년도 하반기 삼성그룹 공채에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전형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 너무 어렵게 진행을 해왔다 보니까 이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 어렵고 또 고민했던 부분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뭐 인적성을 준비할 때나 면접을 준비할 때도 저는 혼자서 다 준비를 한 편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고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도 합격률까지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이런 점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역시 자소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다시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1번 문항을 풀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일단 묻는 말만 대답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묻는 말은 이제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소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뜻합니다. 지원자님이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또 무엇을 배웠고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오늘의 묻는 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답변을 작성을 할 때 보통 이제 분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주저리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를 가장 먼저 첫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바로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은 자소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런 자소서를 쓸 때 효과적인 게 일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하고요. 처음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원칙을 지키게 됐을 때 꼭 삼성그룹 자소서뿐만 아니라 타 회사를 지원할 때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오늘 두 번째 원칙인 묻는 말만 먼저 대답하라.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묻는 말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혹은 세 번째 문장 내에 바로 밝혀주는 것. 이 두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오늘 같이 작성을 해볼 겁니다. 제가 오늘 2번 문제인 성장 과정 문제를 가져왔는데 문제가 되게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어요, 문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묻는 말을 먼저 저희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묻는 말은 성장 과정을 일단 간략히 기술하는 거, 이거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나한테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을 포함하는 거, 이거 두 번째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성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직무적인 것도 물론 관련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꼭 그런 것이 관련이 없다 한 경험이더라도 어쨌든 현재 본인의 대학생활 그리고 타 회사 경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적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장 자신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적는데 이러한 묻는 말에 저희는 어떻게 한다 했죠? 가장 먼저 대답을 하죠. 네. 이 묻는 말을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그리고 근거가 되는 혹은 좀 더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을 하면서 적어줄 겁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뜻하면 사건이나 인물들을 포함하여 내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경험. 여기서 말하는 내 경험은 각자 지원자님들마다 모든 경험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경험을 써라 이런 말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는 어떠한 형식의 문장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
지원자님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경험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녹여만 주시면 됩니다. 딱 7문장으로 끝낼 건데 아까 말했던 그 두 원칙 묻는 말을만 대답을 하고 이제 기타 뭐 사족 같은 걸 붙이지 말고 그리고 그 묻는 말을 가장 먼저 대답하자 이거 딱 두 개만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첫 문장에서 바로 밝혀주는 거죠. 저는 땡땡땡 경험을 통해 땡땡땡한 역량을 길렀습니다. 여기서 땡땡땡 역량은 인성과 관련한 역량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실, 협동, 분석력, 목표 성취, 뭐 열정, 꼼꼼함, 책임감, 문제결력, 갈등 조정 뭐 이런 걸 다 적어놨는데 여기 중에 뭐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 항목 외에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면접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성 역량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땡땡땡 경험을 통해 땡땡땡한 역량을 길렀다는 거. 이제 바로 결론이 나왔죠. 네. 여기서 성장 과정 적었는데 간략히 기술화돼 본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먼저 밝히면서 어떠한 역량을 내가 길렀는지를 밝혀주는 거죠. 네. 저희는 묻는 말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 경험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본인이 간단하게 밝히고 이 간단한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뭐 어떻게 시작을 했고 뭐 어떤 점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됐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부터는 위에서 적었던 이 경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험을 설명을 하고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경험을 안에서 했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럼으로써 위에서 밝혔던 역량과 관련한 인성 역량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고 어떠한 계기로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길렀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특정 역량을 길렀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계기로 시작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읽을 때 되게 굉장히 빠져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간결하면서도 딱 핵심만 찝어내는 자소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 쓰는 자소서다 보니까 저는 이왕이면은 이러한 인성 경험도 직무와 관련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나 직무에 필요한 인성 역량을 함양했습니다라고 또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경험이 나한테 특별해.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내 어떤 인성 역량을 길렀는데 이게 직무나 너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한 번 더 설득적인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나는 뭘 했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만약에 여기에 수치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결과를 말해준다면 그것마저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무조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게끔 나는 그 사람의 경험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경험을 말해줬을 때 내가 처음 들어도 이 사람이 시작은 어떻게 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게끔 엄청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한도가 있는 분량이니만큼 굉장히 간결하게 문장 길어지지 말고 간결하게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를 적으면서 여기에서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분명히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배웠던 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적어주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했던 이 인성 역량을 통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달라졌고 더 성장했던 것들을 스토리텔링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이러한 인성 역량을 키웠거나 또 다른 역량 역시 같이 기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경험에 대한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험을 하면은 한 700자, 800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 문항이 1500자 분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똑같은 틀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또 하나 추가를 해서
두 번째 경험 역시 앞에서 살펴드린 1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의 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분량도 어느 정도 채웠고 딱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멘트로 마지막 감동을 주면은 끝납니다. 네, 마지막 감동 주는 멘트 볼게요. 7번째 문장이죠. 내 직무도 이와 같은 인성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인성 역량을 기른 건데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도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다 라고 밝히면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업무를 할 텐데 거기에 내가 길러왔던 성장 경험이나 뭐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성장 경험을 통해 기른 인성 역량이 직무에도 잘 활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회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됨을 마지막까지 어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이 꼭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봤을 때 처음 작성할 때 굉장히 막막할 수가 있어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되면은 주저리 작성하게 되고 분량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게 되는데 그런 분량에 맞춰서 작성한 자소서들은 절대 좋은 내용이 담길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자소서는 물어보는 사항,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있고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문장들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넣으신다면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막막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자소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간단한 방법론을 각 참고를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